이차함수 대표 유형 문제랑 그 다음 D 플러스 난이도 문제 하도록 할게요. 저 뒷부분에 있는 D 플러스 유형 문제는 다른 파일에 넣어놓고 여기 안에서 있는 D 플러스 문제와 대표 유형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어보고 오답 처리를 하실 때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볼 때요. 이 동영상을 좀 보고 질문할 걸 좀 줄여와야 선생님 수업 시간이 좀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도 질문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질문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채점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답풀이 할 때 뭐라는 얘기예요. 문제만 띡하고 풀어오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54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표 유형인데요. 중학교 3학년 문제. 중학교 3학년 문제. 이차함수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y는 2x 위에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 꼭지점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꼭지점 구해보도록 합시다. 꼭지점 구해보면요. y는 x제곱 플러스 2k x 플러스 2k 마이너스 4니까요. y는 1차까지 묶어서 표준형으로 고칠 거니까요. x제곱 플러스 2k x 플러스 2k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y는 x 뭐가 될까요? 플러스 k에 대한 전체 제곱 k제곱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가 되세요. 이차함수 이것의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k 콤마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한 이 꼭지점의 좌표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꼭지점의 좌표를요, 그렇지. 직선 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너도 성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넣어버리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좌표 들어가야 되니까 꼭지점에 y 좌표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는 어떻게 될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k 넣어버리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죠. 싹 다 오른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k 마이너스 2에 대한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겠죠. k 값은 얼마니까? 2라고 최종 선택하시면 답은 2번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548번 볼게요. 548번 보니까요. 축의 방정식 x는 1이고요. 축방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점 2,0,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2,k를 들었대요. 중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축의 방정식의 x는 1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축의 방정식 x는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차함수를 일단 나타내줘야 되겠지. 축의 방정식이 뭡니까? 꼭지점에 x좌표가 되니까 이것은 y는 a 곱하기 2차 모르니까요. 축의 방정식이 1이 나오려면 x-1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첫 번째 어떤 점을 지난다? 2,0을 지난다 라는 과정이니까 2,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0은 2 넣으면 어떻게 될까? a 플러스 q라는 aq에 대한 1차 방정식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1,6이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6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은 4a가 되나요?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요놈과 요놈을 어떻게 연립방정식 해버리면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 거 뺄게요. 이렇게 써줄게요. 4a 플러스 q는 6이다. 자, 둘이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 나와버리니까 a 값은 2가 나오고 q 값은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k 값을 갖다 구하라는 것이니까 이제 a 값과 q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완벽한 2차 함수식을 갖다 써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y는 a가 2라고 됐으니까 2 곱하기 x-1에 대한 전체 제곱 q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네요. 이번에 이제 뭘 지난다? 마이너스 2,k를 지난다. y자리에 k 넣고 x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그럼 k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9, 2, 18, 마이너스 2. 그럼 k 값은 얼마? 16 나오겠네요. 그럼 최종답은 16이라고 적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552번 볼게요. 552번. 자, 이차함수 내용입니다. 다시 2x제곱
와 x축의 교점에 x좌표가 1하고 3일 때 이거 해석 잘해야지. 무슨 해석 잘해야 돼? x축과의 교점에 x좌표다. x축과의 교점에 x좌표가 1,3이다 라는 것은 x절편이죠. x절편이 어떻게 1하고 3이 나왔다라는 거니까 절편을 주어졌을 때, 특히 x절편을 주어졌을 때 식을 세우는 방법은 인수분해식이다라고 했었던 건데 기억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2차 함수식을 세우면 y는 2차의 개수가 얼마? 2, 그러니까 2 곱하기 그 다음 x가 x절편이 1하고 3이 나왔다는 건 해가 1하고 3이 나왔으니까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해가 1하고 3 나왔으니까 x-1, x-3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걸 풀면 어떻게 풀고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제 a 값이 나올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겠냐?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공부했잖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공부했으니까 바로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최고차 관계수 2로 묶어주고 x제곱 스타트 분포 합이 얼마입니까? 4 5 바꿔줘서 마이너스 4x 곱이 얼마입니까? 3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a 값은 얼마예요? a 값은 마이너스 8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b 값은 얼마입니까? 6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b-a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6 마이너스 8의 값이니까 14 이렇게 나오는 게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 인수분해식으로 작성을 해줘도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많이 이용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도록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553은 b 플러스 9이네요. 얼마나 어려운지 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b 플러스 9이라고 해서 y는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x축에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3일 때라고 얘기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자 얘를 갖다 좀 해석을 해볼게요. 설명부터 좀 들어보세요. x축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렇지 아래로 볼록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난다. 그럼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요것이 알파가 되고 요것을 만약에 베타라고 했을 때 맞아요? 이 거리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3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겠냐는 건 x값, 이게 알파와 이 베타가 각각 뭡니까? 함수가 x축과 만나는 x절편이죠. 이해갑니까? 이 x절편은 이것을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는 해라고 돼요. 맞습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베타에서 어떻게 알파를 뺀다. 즉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값이 바로 거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두 분의 차를 얘기하는 거죠. 두 분의 차.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무슨 꼭지점 좌표 뭐 이렇게 구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두 점 사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x축과 만나는 거예요. 저거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그 거리 이런 게 아니에요.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3일 때 라고 하는 것은 두 근의 뭐가? 그렇지, 차가 3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답을 바로 구해볼 수 있어요. 왜? 이것의 두 분의 차라고 하는 걸 선생님의 공식을 알려줬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분의 차,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물론 알파가 더 크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요, 두 분의 차는 어떻게 돼? 절대값 a분의, 그러니까 1분의죠. 그 다음 어떻게 돼?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잖아. 그럼 k제곱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아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k제곱 그 다음 플러스 8. 근데 이 차가 얼마라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요. 이것이 얼마다? 3이라고요. 이것만 풀어주면 k값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양변에 루트 벗겨주기 위해 제곱해주면요, k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플러스 8이라는 게 9가 되나요? 그 다음 k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k제곱은 플러스 8 이항시키니까 1. 그럼 k값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양수 k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정답은 어떻게? k는 1라고 최종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알아두세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안 잊어먹게 되니까. 그 거리가 3이다라는 건
두 분의 차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55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다. 555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9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점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한마디로 이것을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이것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x축과 만난다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만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얘 판별식 구해보도록 합시다. 2차의 개수가 차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하면요. 1차의 개수가 2k니까 절반 때리면 어떻게? k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것이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k제곱 지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분배되버리면 3k 그 다음 이렇게 분배되고 마이너스 9 이항시키면 어떻게 된다? 9 그럼 k 값은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정수 k의 최소값이다. 정수 k의 최소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될까요? k가 3보다 큰 최대의 정수를 얘기했으니까 바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가 되겠죠. 됐죠? 그럼 넘어가세요. 5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9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이다. 얘 두 분이 모두 2보다 작을 때라고 했어요.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유형은요, 두 분이 모두 2보다 작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냐?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함수는 뭐다? 그래프다. 함수는 그래프다. 이걸 함수식으로 해석해서요. 얘를 함수로 해석해서요. y는 이라고 붙여줘서 함수로 해석한 다음에 이것을 그려주게 되면 맞아요? 두 분이 모두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x축은 하나 그려주고요. x축은 하나 그려준 다음에 여기다 아무전 2 찍고 아무전 2를 찍으세요. 아무전 2를 찍고 이거보다 두 분이 모두 어떻게 작다라고 했지?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 경우잖아요. 이 책에서 양수니까 양수범위내에서만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렇다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세 가지를 좀 따져보라고 했어요. 함, 한, 축. 함이라는 건 바로 뭐다? 함수값이다. 함수값. 함수값. 그 다음 판은 어떻게? 판별식이겠죠. 축은 축감을 얘기합니다. 이거 축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함수값. 어떤 것에 대한 함수값이고 판별식은 뭐고 축감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함수값을 따져본다는 건 뭐에 대한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냐? 자, 보세요. 쭉 연장해 봤을 때, 자,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2보다 작은 상태에서의 y의 값, 바로 무슨 값? 함수값. 그쵸? 이 이차함수의 x가 2일 때 y의 값, 즉 함수값이 어때야 될까요? 0보다 커야 되겠지. 이걸 따져주라는 거야. 즉 f2였을 때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하나 따져줘야 되고요.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의 판별식은 어떻게 될까요?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하는데 꼭 이런 경우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어떻게 두 분이 2보다 모두 작은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추계 방정식은 2보다라고 해요.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추계 방정식은 2보다 근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2보다는 어떻게?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추계 방정식. 즉 꼭지점의 x좌표는 그 말한 모두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p라고 하는 겁니다. p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작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함수를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그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가 f가 2일 때 0보다 작아진다는 거 2를 넣으면 4, 1, 5-a라는 것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a는 보다 5보다 작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4분의 D를 이용해 주시면 4분의 D를 이용해 주면 B'의 제곱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1 마이너스 A가 되겠고 1 마이너스 A 이것이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때 함수값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얘기해 보면 1은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분배돼서 A 값은 0보다 크다는 거죠. 얘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인데 얘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 나와서 2보다는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죠. 얘에서는 특별하게 따질 거 없이 이 두 개 안에서만 a 값의 범위가 또로롱 하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이제 a 값의 범위를 설정해 주면 뭐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크다 0보다는 크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범위는 어떻게 된다? 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작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측정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갑니까? 그냥 잠깐만 있어봐요. 2, 4 이거 바쁘네요. 쏘리 미안합니다. 9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9입니다. 9 계산이 좀 틀렸어요.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죠? 수업 시간에 마저 설명할 테니까 그때 참고로 해서 같이 보도록 하세요. 기억 안 나는 걸 대비해서 559번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위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위에 있는 내용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건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공식대로 공부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562번 보도록 할게요. 562번. 562번 보니까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접하도록 이것과 이것이 접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직선이 접한다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요 포물선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고 얘 직선을 기울기가 음수니까 어떻게? 하향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이걸 접한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두 개요 어떻게? 두 개를 연립해보면 된다 그랬죠. 연립한 시기 이해 갑니까? 연립한 시기 이 두 개를 연립한 시기에 강조했었습니다. 연립한 시기의 판별식 D가 어떻게 하면 0과 같아야 되겠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연립한 시기의 판별식 D가 0보다 같아야 돼요. 얘의 판별식 D가 아니라 앞에 거의 판별식이 아니고 뒤에 거의 판별식도 아니고 이거 두 개의 연립한 시기의 판별식 D가 0과 같아야 좁혀진다는 거지. 그럼 두 식은 한번 빼보도록 합시다. 두 식 빼면 2차함수에서 1차함수 빼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네요. 그 다음 플러스 3에서 2를 빼니까 플러스 1이 나올 것이고 y끼리 빼니까 0 나오겠죠. 이것의 뭐가? 그렇지. d가 판별식 d가 k 플러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거나 많아. 이것이 보다 0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되니까 k 플러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라는 게 넘어가 버리니까 4. 그럼 k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k 값은 어떻게 되니까 3 또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 또는이 아니라 넘어가 버리면 1 이렇게 나오네요. 1 또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양수 k 값이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라고 하시면 돼? k는 1 이렇게 최종 답 나오면 되겠죠. 양수 k가 꼭 반드시 연립한 식의 판별식 D를 따져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연습하도록 하시고요. 567번 보도록 할게요. 567번 보도록 하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접하고 얘와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갖다 찾으려고 했어요. 얘와 접하고 2차 함수 이것과 접하면 기울기가 2.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라는 거 y 절편만 물어놓은 거니까 y는 2x 플러스 b 라고 놓으면 되고요. 얘랑 얘가 둘이 어떤다?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자? 연립식의 뭐를 보자? D를 보자. 그것이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어느 식의 연립한 식의 판별식 D가 0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연립해 보도록 합시다. 2차함수에서 1차함수 빼버리면 x의 제곱 그대로 들어갔고요. 플러스
1차 계수 여기 있는 거 써주고 마이너스 4x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2 그 다음 x 플러스 3 마이너스 b 정리해주면 는 0이죠. y 대입됐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무슨 0이 무슨 마이너스 3이 빼고지 큰일 났다. 플러스 3 마이너스 b죠. 이게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아. 이것의 판별식 d가 0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분의 d를 이용해주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해주면 어떻게 될까? 네, b 프라임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 9 되겠? 5 마이너스 ac라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b 이것이 0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리해주면 6 나올 것이고 요거 6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리해주면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0과 같아요. b는 어떻게? 마이너스 6.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6 길기는 2 라고 나오는 거니까요. 2x-6이라고 최종 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5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0번 에어컨을 틀어놔도 덥습니다. 요즘 진짜 왜 이렇게 덥니? 쌤이 지금 그냥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갔다가 지난 영화를 2편이나 봤어요. 하나는 T로 시작하고 하나는 B로 시작하는 건데 재난 영화를 봐서 그런지 요즘 이 불볕더위가 재난같이 느껴집니다. 진짜 재난이죠.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더위 조심하셔야 잡소리 그만. 의 그래프와 직선 얘 두 점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라는데 이 마이너스 1,두 점의 교점의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나왔다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왔다는 무슨 뜻이니? 함수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2차 함수는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어떻게 양수가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가 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얘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얘의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2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즉 무슨 뜻이고 하니 포물선과 직선을 어떻게 연립했을 때의 해가 맞아 얘와 얘를 연립했을 때 그죠? 그 연립식의 해가 얼마나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하고 2라는 얘기지. 우리 앞에서도 했었던 게 연립했던 식이 접한다. 즉 x좌표가 하나밖에 없다. 판별식 d로 따졌잖아. 뭐에? 연립했던 식에. 얘는 x좌표 두 개 나오니까 어떻게 해? 얘의 연립식의 해가 판별식 d가 뭐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이거 연립한 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클 것이고 또 이것의 해가 마이너스 1,2라는 마이너스 1하고 2라는 얘기지. 이해가? 오케이. 연립해 보도록 합시다.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똑같이 빼버리면 2x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2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주고 플러스 3에서 이 b를 빼주면 돼요. y끼리 빼니까 0이죠. 이것의 해가 얼마나고요? 마이너스 1하고 2라고요. 마이너스 1하고 2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주면 금방 될 수도 있겠네요. 자, 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 합이라는 게 얼마 나온 거야? 1이 나오는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값은 얼마? 0 나오겠죠. 이해 갑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둘이 곱은 어떻게 돼요? 곱은 a분의 c라고 했으니까 2분의 얘분의 a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돼요. 양변에 2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3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b 값은 어떻게 될까요? 7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 마이너스 a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7에서 0 빼라는 얘기니까 답은 7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얘와 얘를 연립했을 때 하나의 2차식이 나올 건데 2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그것의 해가 마이너스 1하고 2구나 라는 해석, 그 해석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572번 보도록 할게요. 572번. 여기는 이제 수업하고 나서 여러분들 보게 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우선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는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7을 가질 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 함수값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이고 얘 최소값은 어떻게 해? 이 꼭지점이 y좌표가 되는 거니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y값은 얼마를 가진다? 마이너스 7을 가진다. 한마디로 얘 꼭지점 좌표가 1,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2차의 계수하니까 2차 함수식 바로 만들어보면 y는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7이 나올 것이고요. 전개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개시켜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요. a 값은 마이너스 b 값은 마이너스 6 나와서 2 곱하면 얼마? 1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중3 문제추기로 못 끼는 쉬운 문제. 자, 해서 최소값 특정한 범위가 없이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얼마를 갖는다. 이 최소값이라는 건 바로 무슨 값? 함수값이자 y의 값이라 그랬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은 바로 꼭지점 좌표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언제? 아무 범위 x나 y의 범위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수업하면 이해 가실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576번 보도록 할게요. 576번이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의 b 플러스 유형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 마이너스 3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m의 최소값을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얘의 뭐부터 구하자? 최대값부터 구하자. 표준형으로 고쳐줘서 2차 함수식의 최대값은 꼭지점에 어떻게 y좌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럼 표준형 고쳐줍시다. x의 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6a 마이너스 3이 나올 것이고요. y는 마이너스로 묶어준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임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a제곱 곱해줬는데 마이너스 a제곱이 나가야 되지. 마이너스 a제곱이 나갈 때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플러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야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럼 이때의 최대값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차의 개수가 음수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것의 최대값은 어떻게? 얘가 마이너스 a,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니까 이것의 최대값은 그렇지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의 최대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m이라고 해요. 그럼 m의 이것에 뭘 다시 구하라? 최소값을 다시 한번 구해라 라는 얘기죠. 다시 그대로 한번 가시면 돼요. m이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는 y는 어쩌고저쩌고 구해주면 이번에 n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m은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다시 한번 구해주도록 합시다.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m은 a 플러스 3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12가 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다. 중3의 유형별 문제에 나왔었던 문제예요. 최대값의 최소값, 최소값의 최대값.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갑니까? 그런 식으로 표준형을 2번 바꿔주면 된다 라는 유형을 풀어보는 거죠. 그죠? 근데 2번 해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해를 잘 해봐요. 문제에 대한 이해. 최대값, 즉 m을 구하고 m 구했죠. 거기서 다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이라고 둔 것에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함수식을 해석하려면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를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됐습니까? 57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가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된다 그랬죠? 자, fx가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4일 때 상수 k의 값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2차 함수식을 그리기 위해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y는 x 2로 묶어줘야죠. 참 2차에서 2로 묶어주면 천천히 해요. y는 2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y는 2로 묶어준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 고쳐주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2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k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된다? 2,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되고 얘를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보통 2차 함수 그릴 때는요
좌표축 잘 안 그린다 그랬어요 이제.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아무 점도 안 찍어주면 좀 어떻게 좀 섭섭하잖아요. 평면을 안 그려주니까 좌표축을 안 그려주니까 절편 그리기도 뭐하니까 꼭지점 좌표 정도는 반드시 그려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부터 해석 잘 하시라 그랬어요. 어떤 해석이냐? x의 값이 어때요? 1 이상이고 4 이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바로 2라는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2라는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1이라는 자리는 어디 있겠어요? 2의 왼쪽에 있겠죠. 그럼 여기 한 칸 가서 1. 그 다음 4라는 자리 여기가 1이죠. 여기가 x면 1. 그럼 여기 2니까 여기가 3 똑같은 자리 여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 그래프만 보자. 나머지 싹 다 지워버리고. 그럼 이것의 최대값이냐? 최대값이 어떻게 4일 때라 그랬으니까 x가 언제일 때? 즉 x가 4일 때의 함수값 x가 4일 때의 x가 4일 때의 함수값 그것이 바로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f 어떻게 4일 때 최대값 4를 갖게 되니까 4를 넣어버리면 4-2니까 4 2죠. 2에 대한 제곱이니까 4 곱하기 2니까 8 마이너스 8이니까 0 여기는 k 값은 얼마? 4 이렇게 나온다 이거 1 알겠죠? 수업 듣고 문제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참수의 최대 최소값은 수업 듣고 문제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끝변 보니까 아까 b 플러스가 안에 있던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580번 자 x라는 게 마이너스 1 이상이고 a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참수식 이것의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가 이번엔 범위에 대한 걸 준다. 해석 잘해야 됩니다. 일단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아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됐죠? 자 이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해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2,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범위를 갖다 따져줘야 되는데 범위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고등학교식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해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아마 출제가 돼요. 580번 별표 하나 쳐주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 자, 마이너스 1 이상이고 a 이하라 그랬을 때는 세 가지 범위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여기. 자,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거냐? 자, x가 지금 a가 2보다 작을 때는요.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가 a. 여기는 뭐가 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것이죠. 그 다음 a가요. a가 2보다 클 경우에는 여기가 a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초록색 봄이에요. 이번엔 여기가 어디? 그렇지. 여기가 a, 그 다음 여기가 어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경우들을 모두 다 해줘야 돼요.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첫 번째, a가 어떻다고요? a가 어떻다고요? 첫 번째 보라색을 볼 거예요. a가 2보다 작을 때. a가 2보다 작을 때 최대값은 얼마를 가져요? 6을 갖는다는 건데 이 6이라는 최대값은 f가 얼마일 때? 그렇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6을 갖는다는 것이고 최소값은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fa일 때 최소값은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요?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y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자 이거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최대값은 어떻게 6이라고 그랬으니까 6은 넣어보면 1 플러스 4 플러스 1 6 나오죠? 그치? 그 다음 a 넣어봅시다. a 넣어보면 어떻게 최소값은 2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를 넣어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안가? 이해 가요? 아니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는 게 더 쉽게 하겠네. 여기다 니들이 여기다 넣는 게 편해. 여기다 넣어서 다시 써줄게요. 얘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2는 a 마이너스 2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더 편하려나? 뭐 아무튼 이랬을 때 a 값을 갖다 구하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 이런 경우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안가? 얘는 성립하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 구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1 될 것이고요. a-2가 전체의 제곱이 1 나오는 거니까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1. a 값은 어떻게? 마이너스 2가 이항시켜버리니까 3 또는 마이너스 2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하고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최소값 마이너스 2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이때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나왔을 때 a 값을 얘기합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어떤 범위 내에서 a가 2보다 작다는 범위 내에서니까 a 값은 얼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3은 안 되죠. 그렇지. 답으로서 기능이 있는 건 a 값은 1. 이게 첫 번째 작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 다음 나머지도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아니요. 보세요. 노란색 범위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범위를 두 번째로 해보려고 그랬더니만 최소값이 2라 그랬는데 노란색 범위에서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맞지가 않다 이거야. 그럼 이 범위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 다음 여기 초록색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초록색 범위도 자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넣었을 때 최소값이 2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지.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이 초록색 범위 내에서. 근데 아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 나왔냐? 마이너스 2 나왔냐? 안 나왔지. 6 나왔지. 그치? 얘 범위도 맞다 안 맞다? 맞지 않다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셋 중에서 몇 개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 답은 최종적으로 A는 1 이렇게 책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 581번 581번은요 보자.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한 전체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최소값.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합성함수 문제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성함수라는 건요 여러분들 과거에 다 해봤습니다. 치환이라는 걸 바로 합성함수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x 반복되는 것들을 보통 치환해 주자라고 했으니까 반복되는 거 어떻게 된다? 반복되는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t라고 가정해서 이 t의 값의 범위를 일단 설정해 주라고 내가 얘기를 할 겁니다. t의 값의 범위를 일단 설정해. 수업 듣고 문제 보세요. t는 t의 값의 범위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t는 x-1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t의 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y축이 t가 될 것이고요. y축이 t가 될 것이고요. x축은 x가 되겠죠. 그랬을 때 1,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t의 값으로 범위에 알맞는 건 어떤 경우가 돼요? 그렇지. 여기 위에 부분, 여기 위에 부분. 즉 어디? 마이너스 1보다 더 위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t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건 얘 자체를 풀어주는 거죠.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 자,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어떻게 될까? y는 t 플러스 2에 대한 y는 t 플러스 2에 대한 t 플러스 2에 대한 자꾸 이렇게 글씨가 틀리니 t 플러스 2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차수 그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 다음 요 y축은 지금 어디에? 얼마예요? y축이 지금 뭐예요? y축은 y인데 x축은 뭡니까? t지.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최소값, 즉 x가 얼마일 때 y의 값을 찾는 거니까 이 t라는 범위 어떻게 해줘야 돼? 해결을 해줘야 되죠. x축이 t일 때 우리는 x값, t와 xy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는다? 이런 함수 관계를 갖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앞에서 파악했고 거기에 따른 범위는 어떻게?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미리 알고 있죠. 그러면 y와 xy, 즉 x축이 t좌표가 아니라 x의 축이 들어가려면 t의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지만 x축으로 대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될까? t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y와 xy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 부분만. 그럼 거기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t가 얼마일 때? 그렇지. t가 마이너스 1일 때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이 x와 y와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지. 설명 듣고 문제 보세요. t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1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나오나요? 답이 맞나요? 마이너스 6? 오케이. 정답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583번. 일단 뭐부터 하자? 반복되는 것이 보이니까 치환부터 하자. 그럼 t는 뭐다? x의 제곱 플러스 2x로 치환을 하고, 그럼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자.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마이너스 1이 된다.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니까 1,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t는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다. 아, 그럼 t 값은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구나. t 값의 범위를 찾아. 됐죠? 처음에 t의 범위를 찾고요. 그 다음 얘를 갖다 t를 치환한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겠네요. 전개해서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겠네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t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6t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0t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될 거예요. 표준형으로 고쳐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고, 마이너스 2t 그 다음 마이너스 2제곱 소리 마이너스 2로 묶어준 거니까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될 수 있겠네요. t 마이너스 2분의 5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죠. t 마이너스 2분의 5에 대한 전체의 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 전체의 제곱 플러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25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플러스 2분의 20 됐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꼭지점 잡혀 얘를 좀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 2분의 2를 빼주면 되니까 2분의 21 2분의 4를 빼주면 되니까 2분의 21 플러스 k가 되겠네요. 2분의 21 플러스 k 표준형으로 고친 것 뿐입니다. 2분의 21 플러스 k. 아침부터 나와갖고 청소를 하느라 잠을 못 잤더니만 졸려가지고 글씨가 자꾸 틀린다고요. 보세요. 자,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로 볼록이 될 거고요. 이 꼭지점 좌표가 얼마? 2분의 5, 2분의 21이 나오겠죠. 2분의 21k. 됐어요? 이것의 최대값이 얼마? 1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최대값은 얘가 10이라는 얘기죠. 2분의 21 플러스 k가 10이라는 얘기니까 k값 스토트 뭐 하고 있죠? 자, 얘는 축은 y가 그대로인데 x축이 t지. 근데 함수값 최대값이 10이다라고 하는 건 x가 얼마일 때 y값이다라고 했으니까 t의 좌표를 어떻게 해? x의 좌표를 바꿔줘야 된다.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찾았다? 얘를 찾았다. 그래서 요 x축 가로축 t에다가 어떻게 t값의 범위를 적용시켜주면 그렇지, 이 t축의 x축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어디예요? 여기가 2분의 5, 즉 2점 xx쯤 되니까 마이너스 1은 2쯤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지 x와 y와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온다. 그럼 그것의 최소값이라니까 결국은 얘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2분의 21 오호 진짜 큰일 났네요. 2분의 21 플러스 k가 1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k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얘가 2분의 21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되네. 됐어요? 이렇게 최종 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듣고 문제 보도록 하세요. 580, 583번.
여기서 아까 그 최대값 최소값에서부터는 선생님부터 설명 듣고 문제 봐야 돼요. 584번 x와 y가 실수일 때 이것도 어떤 유형이 있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9의 최소값이다. 그럼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뭘로 해석하자? 그렇지, 함수로 해석하자. 근데 함수로 해석하기 전에 얘는 조금 특이한 형태다. 어떤 성질을 이용하자? 실수의 제곱이라는 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실수, x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제곱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용해서 x-2에 대한 전체의 제곱을 완전 제곱시켜주고요. 2로 묶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 플러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을 묶어준다면 여기서 앞에 거 x-2가 들어가면서 얼마를 더해준 거야? 4를 더해준 거니까 4를 빼주고 뒤에 거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1을 더해줬겠는데 앞에 2가 빠진 거 보니까 결국은 2를 더해준 거죠. 그럼 2를 빼줘야지. 이것이 얼마다? 이것의 최소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최소값.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뭐에 대한 제곱이니까 얘는 반드시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제곱에 대한 양수를 곱했으니까 5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럼 최소값이라는 건 어떻게? 그렇지, 얘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0, 얘는 또 0이 됐을 때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9-4-2가 되니까 얼마가 되나요? 3이 되나요? 그 584번은 정답이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실수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수업 듣고 문제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587번 음이 아닌 두 실수 x, y가 x 플러스 y는 2일 때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간간히 튀어나오는 문제인데 음이 아니다. 그건 x, y는 실수다. 그러면 x 값의 범위와 y 값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음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둘이 더해서 0보다 크고 같은 수 두 수를 더해서 2가 나왔다는 건 어느 한쪽이 2라면 어느 한쪽은 0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최대값 2를 갖거나 아니면 최소값 0을 갖는 그런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x의 값 또는 y의 값은 0 이상 2 이하다 라는 범위로 측정해 놓을 수 있고요. 이 범위 두 개 중에 한 개만 쓸 거예요. 왜 한 개만 쓰느냐? 얘를 정리해 주면 y는 2-x가 되고 넣어버리면 이 식이 뭐예요? x에 대한 식으로 변하겠죠? 즉 2x 플러스 2-x에 대한 전체 제곱의 식으로 변하게 되고, 이것을 fx라고 가정해 봤을 때 x값의 범위만 써야 되니까, 그렇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을 땐 x값의 범위만 적용시키면 될 겁니다. 자, 표준을 고쳐보도록 합시다. fx라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얼마일까요? 2x니까 2x 쓰면 되잖아요. 2x 뭘 보고 있었던 거죠? fx는 어떻게 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알겠죠? 맞겠죠? 아니면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럼 fx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함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얘 함수 그래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얘는 얼마다? 1,3이다. 범위 측정해 주도록 합시다. x값의 범위만 갖다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은 바로 왼쪽, 2는 바로 오른쪽이 되겠네요. 그럼 0과 2의 값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다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y값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 나와요? 그렇지, 여기가 최소값이죠.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요?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지. 요점하고 요점만 0 대입하는 게 훨씬 쉽겠네요. 그래서 일단 최소값은 답이 나왔죠. 얼마? 그렇지, 323. 그렇지, 좀 많이 잡혀. 그 다음에 어디 보자. 0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0을 넣어버리면 이참수식에 0을 넣어버리면 얼마니? 4죠. 4네요. 4. 여기다 0을 넣어보죠.
그쵸? 이차함수식이니까. 그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으로 해주시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죠. 답은 뭐? 그렇지. 4 플러스 3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 이차함수의 최대 치수다 라고 했어요. 이제 도형 얘기가 나옵니다. 도형을 좀 잘 보도록 하세요. 시험인데 방금 뛰쳐나오니까. 난 이런 짓을 할 겁니다. ABCD 둘레인데 이게 직사각형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둘레의 길이는 가로 2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가 되겠지. 그럼 가로와 세로를 직접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가로가 나왔어 안 나왔어? 전혀 나오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이 점 A의 좌표를요 A라고 스몰 A라고 놨을 때 얘 꼭지점의 좌표, 얘 꼭지점에 4,16 나오겠네요. 빨리 구해봤습니다. 16 이렇게 맞죠. 얘가 A라고 한다면 얘는 축의 방정식이 4가 나올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떨어져 있어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 떨어져 있어요? 좌우 대칭되니까 4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 B의 좌표는 어떻게 해? 그렇지. A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 아니면 4에다가 얼마만 더해주면 돼? 8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4 마이너스 A만 더해주면. 그럼 이제 가로의 길이니까 어떻게 8 마이너스 A랑 이 A와의 어떻게 이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얘가 앞에 있는 거니까 8 마이너스 A에서 A를 빼주면 8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거리가 얼마가 나온다? 8 마이너스 2A가 나온다. 됐어요? 그 다음 Y값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8 마이너스 A일 때든 A일 때든 그 Y값은 동일하죠. 동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는 거. 뭘로 본다? 뭘로 본다? 여기 A라고 그랬으니까 A라고, 여기 A라고 그랬으니까 A를 갖다 넣어주면 여기 좀 잡히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 A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한 거야. 그럼 어떻게 가로랑 세로랑 갖다가 둘이 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얼마? 8 마이너스 2. 자, 둘레는요 2분의 맞아요? 2분의 둘을 곱하는 거죠. 둘레의 길이를 갖다 fx라고 가정했을 때요 2를 곱하는 거죠. 뭐랑 더한 다음에 그렇지. 얘랑 맞아 안 맞아? 맞죠? 마이너스 a 플러스 8a 됐어요? 그 다음에 가로 더합시다. 8 마이너스 2. 자, 됐어요? 이것을 갖다 두 배 한 번씩 벌어보면 둘레의 길이가 될 것이고 그것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2000수식의 최대값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리해보면 8a 플러스 글씨도 틀리고 8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2. 자, 그럼 어떻게 되나? 2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됐죠? 그 다음 얼마야? 8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8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a제곱 플러스 12 a 플러스 16 다시 마이너스 2로 묶어줘버리면 a 플러스 6a에 대한 전체이죠. 어디 계시겠네. 마이너스 2로 묶어주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6. 물론 여기서 여기로 바로 나와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3 전체적으로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니까 18이면 34가 나옵니다. 둘레의 길이 최대 길이가 얼마가 된다? 34. 맨 마지막에 B 플러스 유형이 있는데 이 문제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져주고 싶어요. 근데 요거는 좀 문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좋아요. 이 문제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어요? 힌트를 준다면 닮은 비입니다. 닮은 비. 오케이?